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월호 4년을 말한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저 풍수가로서 이 세월호 사건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풍수학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저는 주장하듯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인간사, 세상사가 모두가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된다.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풍수지리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을 모르면 여러 가지 그 불행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누구라도 이 풍수지리학은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 풍수지리학의 이걸 보면 그 때로부터 그 사람의 운명 또 나라의 운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반드시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풍수지리학은 바로 이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바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는 것도 또 행복과 불행으로 태어나는 것도 다 풍수지리학이고, 또 숨을 쉬는 것도 풍수지리학에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분위기라든가 정말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도 다 원인은 자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학을 자연활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활용을 잘못하면 불행한 운명이 되고, 자연활용을 잘하면 그만큼 잘한 만큼 우리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선과 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선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운명은 80%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80%고요. 숙명은 100%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넘어 숙명을 할 때 천명을 한다고 했다. 천명을 한다는 것은 운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운명을 넘게 되면 100%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이 불행한 운명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80% 결정되는 과정은 음택과 양택의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 10%, 노력 10%입니다. 물론 운명이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되는 건 아니죠. 10% 노력에 의해서 그 80%의 프리미엄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면 이 80%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물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상의 영향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억울하죠. 그러나 내 탓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데 출세하고 돈도 벌고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또 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이건 뭐냐? 내 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머리도 좋고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운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창 총재 이런 분 같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 이번에 3번을 출마했었죠. 그때 당시엔 90% 국민이 다 이해창 씨가 대통령 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운명을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씨한테 대통령을 뺏겼잖아요. 노무현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해창 이분보다 노무현 이분이 그때 당시에 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 운명이에요. 그게 그 사람 탓이지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이 흥망성쇠가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자, 그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이 304명이라고 그러죠. 304명 중에 거기서 또 탈출해서 또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아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보다 그래도 운이 됐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는 많은 우리 국민들은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저는요, 안타깝지만 물론 그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그런 억울한 거지만 그래도 내 탓을 해야지 그것을 나라의 탓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0%는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유족이나 304명이 돌아가신 그런 일분들도 똑같이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남의 탓만 하게 되면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만 하게 되면요, 이거 언제까지 본인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자중하면은 내 불행이 좀 많이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유가족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운명이라는 걸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러면 남의 탓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 화가, 내 이 불행이 많이 감소되면 그만큼 나한테 득이 된다. 언제까지 그것을 탓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 그 학생들도 하늘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또 유가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전의 부모 형제들은 행복하길 바라요. 그러면 잠시 이제 물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평생을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내 삶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먼저 간 그런 영혼들도 그것을 좋아하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젠 자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학생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많이 죽었잖아요. 왜 학생들만 가지고 그렇게 저거 합니까? 우리로는 다 똑같이 해야죠.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일반인이 사망한 것은 아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학생들 위주로만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참사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득을 받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걸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어떤 정치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더 튀어보려고,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남의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잘되기 위한 그 도구로 썼다. 이거 너무너무 한심한 거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이. 이재명이. 나머지 지금까지 리먼 달고 다니고 지금까지 세월호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아주 저는 이제 혐오합니다. 왜냐? 자기 부모가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물타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흔한 말로. 그런 치사한 방법,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거 너무너무 한심해요. 정말 나라를 위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한테 인정을 받아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짓거리, 남 수백 명 죽은 걸 가지고 이용해서 말이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정말 속된 말로 개새끼들 아닙니까? 개새끼. 이거는 질서도 없어요. 박원순이 저 생각 좀 해보라고. 도대체 서울시 광화문에 말이죠. 지금도 천막 있고 노란 리본이 크게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그 데모할 수 있도록 허가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맨날 그 허가 내주고 말이죠. 아니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심한 건 세월호 때문에 촛불 집회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촛불 집회를 노벨상을 추진한다고요? 이런 개새끼 같으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참사를 가지고 그거를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노벨상이 됩니까? 그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런 등신 같은 게 서울시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이런 사람은 자기 그 형사하고 통화한 사실 제가 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해요. 이런 사람이 국민들 그 선동해가지고 그 뭐 경기도지사 또 출마한대요. 아니 자기 형사하고 통화한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C8년 조8년은 뭐 아주 그냥 입에 담고 얘기하더구만 형수한테. 아니 도대체 정말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좌파도 정말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박원순 이 사람 과거 참여연대 때에 환경운동본부인지 이런 거 할 때 또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서울이 자기 거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월에 이제 진들 넌더리가 난다고 그래요. 저모양.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리본 띄워버려요. 일주일이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오려고 그런다든가 정말 정치를 한다는 거 이 나라가 정말 썩어도 한참 썩어서 큰일 났어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 잃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자식을 잃으면 우리 민족은요 가서 위로해 줍니다. 위안을 주지요. 아유 그렇게 적어서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잘 잡수셔야죠.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안을 해줍니다. 이게 진정한 위안이에요.
이것은 부추겨서 유가족을 더 슬픔을 만들고 더 사회적으로 폭파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앞으로 정치하는데 표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한테 표를 주고 지지한다는 게 너무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 저질입니다. 수준이 얕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합니까? 이 나라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여론도 조작하고 댓글, 전에 그 댓글 파동, 이명박 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오세훈,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것도 그렇게 뒤집어 엎는다면 아마도 대통령도 아마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좌파 언론 방송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가니까 이게 정말 국민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이게 과거 좌파 언론 방송같이 이걸 해보세요. 이 사건을. 그렇게 안 되나. 박근혜같이 탄핵 안 되나 한번 해보라고요. 정말 유가족을 위로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제를 시켜야죠. 너무 지나칩니다. 정말 자기 부모가 돌아가도 4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정치를 지도자로 지금 시장으로 뽑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세월호는 이제 접어둬야 됩니다. 물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은 밝혀야 되지만 그것은 그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맡기고 우리 이제 국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그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월을 너무 앞세워 가지고 있다 보면 나라까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세월호 4년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